자, 오늘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지요.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한다고 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됐더라고요. 자, 여기서 황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법이 나온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란 특별법이라 황당한 법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란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이제 혐의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내란 특별법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마치 내란법이 확정된 것처럼 하는 국민들의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지금 타이밍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무려 17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 장관 청문회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뭐 표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패밀리 비즈니스에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치명적 결함을 가진 분들이 전부 다 장관 후보자로 하겠다고 줄 수 있는데, 그 시선 돌리기 용으로 내란 특검법을 또 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도 윤상현 의원실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었죠. 그리고 내일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이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소환을 또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적격한 이제 장관 후보자를 많다 보니까 이 앞서서 몰아가지고 시선 돌리기 용으로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온 내란 특별법인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냐? 내란 이제 특별법에 의하면 내란법 확정이 되면은 이제 국고 보조금 안 준다는 건데, 자, 사실상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일당 체제를 만들려는 그런 첫 단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야당이 있습니다. 야당이 있지만 형식적인 야당인 거고 실제로는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내란법이 나온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은 중단한다 그러면은 그 정당은 국민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유일한 정당이 뭐냐?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170석 넘게 가지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으로 보이겠죠. 일당 체제로 만드는 프레임이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만약에 해산을 하고 만약에 다른 당을 만든다. 네. 그럴 경우에도 우리 강면 어떻습니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 정당 해산 심판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정당을 해산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새로 간판을 그렇지. 걸었다. 그 정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면, 정당을 해산하면 그냥 무에서 다시 유로 창당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냥 새로운 정당인 거지. 예,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좀 않습니다. 네. 네, 좀 여기 대해 검토가 좀 더 필요한데, 지금 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난 논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49%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즉 51%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51%의 목소리를 지금 누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끊는다고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51%의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혹시나 국고 보조금을 끊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게 하려는 그런 방해 공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더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오늘 참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란 특별법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기현 판사를 언급해요. 지기현 판사 같은 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내란 특별법을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판사라든가 검사가 나오면 반드시 압박하겠다,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내란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란범을 배출한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이게 소급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이 소급입법, 국민에게 그 부적절한 거거나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거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내란을 배출한 정당에게 해당하는 거지,
그 전에 작년 12월에 이게 만약에 내란이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정당 해산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도 있고 또 분당을 해서 만드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가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던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는 그나마 박찬대와 정청래 중에 박찬대가 그나마 더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박찬대가 이렇게까지 간다면 정청래는 한술 더 뜨겠죠. 그쵸. 정청래는 한술 더 떠서 또 무슨 법안이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외교에 보면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는 거 아세요? 이름이 좀 웃기긴 한데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전략이 뭐냐면 그냥 트럼프가 주로 쓰는 트럼프 전략이에요. 그렇죠. 네. 트럼프하고 북한이 주로 쓰는 전략인데요. 상대가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주게끔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 전략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대응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대응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정청래하고 박찬대 의원이 서로 미치광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됩니다. 이 박찬대 이런 말에는 뒤에 뒷배경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박찬대가 얼마 전에 호남에 가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이름이 당찬대 뭐 토크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 몇몇을 보면 박지원도 왔거든요. 박지원도 오고 이러한 몇몇이 결국 캠프에 있어요. 박찬대 캠프에 있어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박찬대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감축이 됐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에 더불어 경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이재명 캠프였던 그 더불어 민주광장위원회 산하에 더불어 경제위원회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 내 조직인가 봐요. 이재명 내 조직. 근데 여기서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사전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48.8%, 정청래가 29.3%, 기권이 21.9%인데 그러니까 박찬대가 50% 가까이를 획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박찬대가 이미 기세를 등에 업었고 이게 말하는 게 미치광이 전략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과 소통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나서 뭔가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겁먹고 반대를 못하겠죠. 이걸 겁먹고 청문회에서도 좀 기죽어 있고 하는데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지금 청문회건 혹은 또 지금 관세 문제건 비판할 건을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지. 지금 근데 문제가 국민의힘이 우리 내부에서 지금 싸움이 생겨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거 겁먹지 말고 싸워야 된다고. 아니, 지금 봅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 이제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네. 여론조사 꽃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청래 지금 의원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졌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박찬대를 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에 우리 김어준은 또 정청래를 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좌파 진영의 원탑은 이재명이 아니고 김어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분은 알 수가 없다. 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김어준 그 파워풀 콘서트를 봤잖아요. 네, 완전히 황제 내지는 교주 네. 아닙니까? 그만큼 김어준의 영향이 좀 대단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 콘서트에 정청래는 갔는데 박찬대는 안 일부러 갔네요. 그랬죠. 일부러 그랬죠. 아. 예, 그런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 갔었죠. 네, 아, 예.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다 가서 김어준을 아련을 했죠. 네, 대단하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